(1913년에) 개장한 송도 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해수욕장으로 해상 다이빙대와 해상 케이블카 등의 관광 명소가 있어 언택트 시대 여행지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카약, 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옷은 많이 버리고 이랬지만은 그 시원하고 그 스피드한 감이 정말 청량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아들하고 해서 더 좋았습니다. 여러 번 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암남공원과 작은 무인도인 동섬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개장하면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좀 새로운 문화가 생기니까 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놀러 오는 것 같고, 한 30년 전에는 여기 이제 섬도 있었고 이래서 그때 뭐 이렇게 연육교처럼 구름다리가 있어갖고 출렁다리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놀러 와보고 했는데 지금하고는 많이 좀 색다르지만 그 옛날 추억도 또 있고, 요거하고 좀 비교해보면 지금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때 송도 해수욕장은 모래 유실, 수질 악화 등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2002년부터) 연안 정비 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는데 덕분에 사계절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중이다. 주변 상권도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다. 요즘 송도가 옛날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활기도 넘치고 장사도 뭐 그럭저럭 계속 매출도 올라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송도 해수욕장이 그 이런 연안 정비 사업 완료 후에 그 연간 한 200만 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연간 한 680만 명이 지금 오는 걸로 지금 19년도에 추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다른 지금 최근에 이제 개장한 송도 구름다리까지 이제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 있으니까 그 올해는 좀 더 인원이 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잠시 왔다 가는 거리인데 지금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광안리, 다대포 해수욕장 등 총 9곳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수공간 정비 사업이 해양 레저 활동 관련 기반 시설 설치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의 해양 레저 관광의 어떤 수요와 인지도를 고려할 때 인프라 구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수요자들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비하면 보다 더 좀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김망원 씨가 분주하다. 바다 수영에 제일 필요한 수경, 수모, 그리고 이제 오리발, 맨발, 이제 오리발 하기도 하고요. 맨발로 하는 분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또는 바다 수영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스큐 튜브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출발합니다. 보통 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준비가 나가십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이제 6시 15분에 입수하기 때문에
도착을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한 5시 50분 정도 출발합니다. 올해로 바다 수영 5년 차. 처음 바다 수영을 시작하게 된 건 건강 때문이었다. 산림에서도 그 산소가 막 공급되지만 바다 해양에서도 플랑크톤이 아주 좋은 공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해수면 30cm 그 안에 엄청 좋은 공기가 있는데 운동하면서 막 그 바다에서 이제 힐링을 엄청 많이 된다고. 매주 주말마다 동호 회원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을 즐긴다. 수영을 위한 슈트를 챙겨 입는 것으로 준비 끝. 자, 모이세요. 같이 말합시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다. 자, 체조하시겠습니다. 손목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누구? 가수, 화이팅! 바다 수영은 해류의 영향, 수온 등을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다. 이들에게 바다 수영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 주의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간다는 느낌? 네, 그러고 사람들이 좋고. 아, 좋습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약간의 모험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국내 최대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여름바다의 상징 같은 곳이다. 여름철 바다 수영은 오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아홉 시 이후는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NCT 보시고 방송 10초간 벌써! 태풍처럼 특별한 기상 악화 상황이 아니라면 해운대 바다의 이른 아침의 수면은 아주 잔잔하다. 그리고 수영 제한 구역 너머 해파리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바다 수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겨울에 열리는 바다 수영 대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산의 대표 해양 레저 이벤트다. 일하고 있다 이거. 하지만 동호인들을 위한 인프라는 전무한 현실. 해운대 바다 수영하는 형님들이 이제 사비로 이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을 없다 보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런 시설이 인프라가 좀 더 구성된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샤워 시설, 탈의실 정도만 있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SUP나 뭐 카누, 카약이라든지 바다 수영을 하시는 동호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이 편의 시설, 기본적인 인프라, 샤워하고 탈의하고 주차하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각각 해수욕장에 동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동선을 만들어서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 보다 더 많은 해양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이용객들이 부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봄철 바람이 많이 불 때면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송정 해수욕장. 바람 좋은 날이면 돛을 펴고 유유히 바다를 누비는 윈드서핑 동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조립을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이 친구들 젖 먹을 때부터 했는데 탔어요. 야대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도끼둥을 이리저리 움직여 바람에 대한 균형을 조정해 나가는 종목. 부산에서는 주로 바다에서 하고 있지만 강이나 호수에서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어 누구나 원시항해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포츠의 장점이다. 바다가 좋잖아요. 또 그 파트너도 없고 바다에는 어디 선이 없잖아요.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좋아요. 특히 이 허리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허리가 좋아지고 바다에서는 운동은 다 좋잖아요. 공기 좋고 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16.8기가 넘어요. 이곳에서 윈드서핑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옥덕필 씨를 만났다. 이거는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 때 동메달 딴 거. 이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나간 이 기념 메달. 이건 제가 이제 올림픽 3번이랑 아시안 게임 2번, 뭐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이제 세계 대회를 뛰면서 각 국가 선수들이랑 배지 교환한 것들. 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윈드서핑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2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땄던 거. 그는 국내 유일 윈드서핑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로 1996년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하며 3회 연속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실력자다. 그때 저가 우승을 할 때가 아마 일본이 전체 1위였고 우리가 2위였는데 아마 제 금메달을 따면서 1, 2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때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때문에 취재진이 되게 많이 와 있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대회였어요, 진짜. 예. 은퇴 후에도 대표팀 코치를 역임하는 등 윈드서핑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직접 윈드서핑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지만 국가대표를 하던 25년 전보다 오히려 부산의 현실이 쇠퇴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부산이 한 15년, 20년 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윈드서핑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제일 죽어 있는 곳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 윈드서핑을 배울 수 있는 데도 없고요, 일단.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1996년도, 뭐 5년도, 4년도 이때만 해도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안에 윈드서핑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 윈드서핑 학교. 해마다 거기에서 뭐 100명 넘는 사람들 계속 가르쳤거든요. 저도 뭐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배우고 나면 그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안에 윈터스핀 클럽도 있었고, 예. 그럼 배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송정 해수욕장이 다소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해수욕객 위주의 정책으로 해양레저 동호인들이 설 자리는 다소 좁은 게 사실. 해수욕철에는 이 레저 스포츠 장비들이 지나가는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 진출입로가 이제 좁다 보니까 이제 그 진출입로 사이에서 윈드서핑도 타야 되고, 윈드서핑 나가면 되지만 서핑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카누나 카약도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배우기 좋은 날이나 이럴 때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장비를 가지고. 그럴 때는 그 서핑객들이 윈드서핑은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비켜주죠. 비켜주면 우리는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좀 비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양보하면서 타기를 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여름철 해수욕객 위주로만 해수욕장을 운영 관리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강안리는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해수욕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목적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인구 통계적으로도 앞으로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수욕장인 해운대 및 광안리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안은 해수욕장 방문객 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해수욕장 방문객 수 증가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소비 지출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적인 목표에서 질적인 목표, 즉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의 목표와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실제 약 17% 정도가 줄어들었다. 주된 이유는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들을 찾아서 이용객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동해안과 서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이 찾는 해양 도시는 강원도 양양이다. 한국의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약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서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핑 명소로 꼽히는 양양군 죽도, 인구 해수욕장 일대가 수혜를 입고 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양양군에 또 되게 많은 서핑 스쿨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서핑 스쿨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퍼들이 와서 그 치킨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음식점도 생기고 서퍼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원하는 뭐 음식점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숙박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동종 업계 말고 약간 특색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요즘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바다에 오면은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그러면서도 갈 수 있는 곳들, 즐길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단순히 서핑 강습만 한다고 해서 서핑이 산업이 문화가 커지진 않아요. 다시 말해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양군에서는 서핑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해변의 특징을 살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애견 전용 해수욕장도 마련돼 있다. (1년에 40여일만)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데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약 1만 8천 명이 반려견과 함께 멍비치를 찾았다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동해안 중에서도 위쪽에 있고요. 좀 이렇게 한가하고 또 그리고 일단은 반려견 전용 그런 거에 굉장히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사실 또 거리상으로 멀기는 하지만 요즘에 교통 그런 그 상황이라든가 그게 너무 좋아서 오게 됐어요. 현재의 트렌드를 읽은 아이디어로 해양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그의 노력. 덕분에 양양은 서핑 외에도 천만 애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름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요 주변 식당들에서 강아지를 위한 야외 테이블을 놓고 또 제일 큰 거는 강아지 전용 숙소가 요 전국에서 요 주변에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양양, 주문진, 강릉, 속초까지 저희한테 연락 오거나 가능하다고 하는 업소가 63개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빈말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슈퍼에서 견주가 뭐 사 먹고 식당 가고 카페 가고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 카페, 강아지 미용 등등등에서 계속 유발 산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추세는 장기 휴가보다는 연속적인 단기 휴가, SNS를 위한 휴가, 웰빙, 체험 관광 등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해양 레저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도시도 있다. 바로 해돋이가 아름다운 곳 포항이다. 포항은 실제 해변이 204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 꼬리 아니습니까? 그 많이다 보니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라든가 이 바람이 좀 잔잔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영일대 같은 이곳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또 이렇게 해운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레저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 이렇게 그 레저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요즘 또 무대처럼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또 보이기 위한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은 해양관광 1번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몇 년 전 KTX 노선이 개통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양 레저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해외 클럽 형태를 표방한 해양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저희도 해외 그 클럽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나 이런 종목들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들을 이렇게 취미로 배우게 하는 곳이 예전에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한두 군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취미로 시작을 해서 취미반도 빠지고 그리고 전문 선수반도 빠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애들이 할 수 있는 먼저 요트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해외 클럽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수요를 보면은 향후 몇 년 안에 그 해외 유명 클럽들만큼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견줄 만큼 영향이 된다고 봅니다. 연간 이용객은 약 1만 명 정도. 그중 60%는 처음 해양 레저를 접하지만 40%는 전문적인 강습을 원한다. 깃발 넘겨놨다가 넣어다 밀고 해양 레저 수요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아카데미 교육은 수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재수강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어린 시절부터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덕분에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선수로 입문한 친구들도 있다. 한지우, 지수, 지혜, 세 자매가 주인공. 지우와 지수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 체험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요트와 인연의 시작이다. 처음에 저희 둘이 신청해서 둘이 타다가 나중에 둘이 탔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내 동생도 같이 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셋이 타고 있어요. 배 6대니까 한 아카데미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을 포함한 전문 스포츠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들로 구성돼 생활체육에서부터 전문체육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분 전. 이 과정을 통해 세 자매는 취미에서 전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코치님 지금은 이건 정해줄게 코치님이. 처음에는 진짜 완전 취미로 탔었는데 포항 해양 청장배가 포항 요 바다에서 열려가지고 그 대회 나가고 이게 요트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기하는 게. 아직은 거친 파도와 바람이 힘에 부치고 무섭기도 하지만 경기에 나서는 것이 즐겁다는 세 자매. 하지만 부모님은 요트라는 종목이 처음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다고. 처음부터 뭐 선수가 어떻다, 뭐 요트 이쪽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서 즐기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선수를 하면 어떨 거라는 걱정도 사실은 없었었어. 너무 몰라서 걱정이 없었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바다에 좋아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받쳐주기만 한 거여서. 요트를 즐기고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 덕분에 한지우 선수는 경북 대표로도 선발돼 2018년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단체전 메달을 따기도 했다. 지금 세 자매의 꿈은 무엇일까? 이제 원래 옵티라는 종목을 탔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되게 다양한 종목을 고를 수 있거든요. 윈드서핑도 탈 수 있고 세일이 더 큰 배도 탈 수 있고 둘이서 타는 배도 탈 수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타보면서 저한테 맞는 배가 뭔지 찾아보고 있고 또 나중에 아직 포항에는 요트라는 종목이 막 되게 생소하고 요트 부가 있는 대학이 별로 없는데 막 어제 막 네이버에 구글에 막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요트 부가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런 대학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중학생 올라와가지고 중학생 되면은 소년체전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소년체전도 나가가지고 메달도 따보고 싶고 그리고 중학생 됐는데 중학생에 잘 타는 언니들이 많아요. 그 언니들한테도 뭐라 하죠? 해가지고 뒤처지지 않게 잘 타고 싶어요. 제가 늦게 시작해서 언니들보다는 많이 뒤처지는데 점점 코치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언니들처럼 국가대표도 해보고 메달도 따고 싶어요. 해양 레저는 바다에서의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겐 꼭 필요한 교육 중 하나다. 실제 예전까지 레포트 체육하면 보통 육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다 변화되고 또 레저, 특히 해양 레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바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와서는 이제는 보통 모든 운동 같으면 육상 인들이 많이 돼 있지만 실제 해상에는 많은 이렇게 꿈나무 아이들이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적 차원에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의 정규 과목을 해양이라는 과목을 이어가지고 이제는 바다와 특히 뭐 전 세계 70% 바다고 또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어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해양에 대한 이렇게 큰 오션, 그야말로 블루오션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의 과목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양 레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시 전체가 바다와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양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체험 교육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해양센터를 방문하는 총 고객은 연 45,200여 명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북, 대구,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며 부산 지역은 9,600여 명, 21.5%로 최고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체험 교육은 포항의 경우처럼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런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도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한몫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교육용 해양레저 시설의 활용은 해양레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용 해양레저 시설을 활용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의 해양레저 체험 및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해양레저 상품의 잠재적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양레저 시설을 활용해서 해양레저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교육용 마리나, 해양레저 체험센터, 해양청소년 수련원 시설 등을 확대 설치해서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의 시장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발트빛 바닷물이 매력적인 도시. 경남 통영에서도 배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욕지도에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낚시로 유명한 섬이지만 이곳은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오늘은 요즘 인기 급부상 중인 프리다이빙 대회가 열리는 날. 일단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이제 자유롭게 보시다시피 이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슈트 그리고 핀
그리고 오로지 이제 자신의 신체 능력만으로 이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마 프리다이빙의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랑 경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싸움으로 수심을 늘려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은 호흡기 없이 잠수해서 바닷속을 구경하는 해양 레포츠. 드디어 쪽배 통영 바다를 향해 출발. 2016년부터 시작된 프리다이빙 대회는 올해 참여 선수만 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다. 육지도 일원에서 1박 2일로 대회가 치러진다. 프리다이빙은 다이빙과 명상이 결합된 형태를 갖는 독특한 해양 스포츠. 국내 어디서도 쉽게 즐길 수 없는 특별한 해양 레저 체험이다. 단순한 해양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해양 관광을 즐기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떠오른 프리다이빙.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올라가고 싶죠. 차분하게 만들고 주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제가 더 깊이 내려가기 위한 그 어떤 집중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세상 자유로워진 느낌이죠. 네, 육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제가 부모님이 일단 뭐 자고서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근데 뭐 태아의 느낌이 있을 것 같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되게 차분하고 좀 몸을 좀 놓게 되는 것 같고 뭐 제 몸에 온전히 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국의 프리다이빙 동호인은 약 50만 명 정도. 증가 추세가 가파른 해양 레저로 대회가 열릴 때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관광에서도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 중요하다. 원래는 부산에서 이 대회를 열고 싶었다는 강경준 대표. 부산에서 대회를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그 행정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회차부터 이제 경상남도나 이제 통영시나 이런 쪽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여러 군데 스폰을 받고 이래서 진행을 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무관청 분들이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할 때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플라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바다가 우리가 접근하기에 되게 또 항구 도시고 이때까지 계속 어필했던 게 뭐 세계 항구 또는 뭐 아시아의 항구 허브 이런 식으로 산업적으로만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다이빙과 조금 또는 수중 레포츠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네. 부산이 고향인데다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도 부산이라 최우선으로 부산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 탓에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렸고 오히려 통영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어촌계분들이 조금 그래도 협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고 협조적으로 이제 외지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 있는 예산도 써서 이렇게 행사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 손님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통영을 하게 됐고요. 또 도시의 사람들이 여행을 왔을 때 이렇게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이런 환경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다이빙 대회는 끝나도 동호인들은 욕지도 구석구석을 즐기며 축제 같은 대회를 만끽한다.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일종의 해양 레저 여행 같은 모습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강경준 대표는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싶다. 올해는 해양 쓰레기를 다이버들이 수거하는 일명 그린 다이버스 챌린지를 시도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바다처럼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몸으로 바다에 그 쓰레기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버린 거니까 내가 버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버린 거니까 우리가 치우자.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않았어도 내가 쓰는 바다니까 뭔가 바다한테 우리가 받기만 했으니까 프리다이버로서 바다한테 뭔가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은 한국 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올해 초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됐다. 기본적인 관광 기반 시설이 국내에선 가장 우수하고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계획에서도 일상이 관광이 되는 해양 레저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부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제 규모의 해양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부산의 해양 레저 축제를 대표하는 키마위크.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이외에도 여러 해양 레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내실이 탄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집중과 선택으로 해양 레저 이벤트를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그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어떤 노력들을 고려해 보면 해양 레저 이벤트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의 각종 어떤 지역의 축제와 함께 해양 레저 콘텐츠를 연계해서 병행해서 어떤 추진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추세입니다. 다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한 어떤 축제들을 조금 더 연계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부산 국제 보트쇼라든지 해양안전산업전이라든지 해양레저 위크 그리고 해양레저 쇼 그리고 각종 국제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인 해양 스포츠 대회를 유사한 축제들을 연계해 가지고 한다라면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도 분산 개최되거나 또는 주최 주관 기관의 여러 목적과 여건에 따라서 이원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년 뒤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도시, 외국인 재방문율 60% 도시로 도약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광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도시로 우뚝 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부산의 바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다. 해양 레저를 통해서 부산의 관광 자원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부산은 보유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해수욕장이고 그다음에 해양 레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나름대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양 레저는 해양 레저대로 이렇게 따로 이런 국밥 형식으로 부산의 해양 관광과 관광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이러한 관련된 아이디어나 마케팅과 관련된 지원이 결국에는 부산관광공사나 우리 부산시의 관광진흥과 이런 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산의 이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중에서도 이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해양 관광 산업은 사실 앞으로 또 뭐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겠지만 부산의 어떤 뭐 항만물류, 조선산업 이런 것들을 뭐 줄이고 없애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의 고부가치 산업을 좀 더 키워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특히 뭐 해양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 산업에 비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 유발 개수가 한 4배에서 6배 정도 높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곳곳에 적합한 어떤 특징적 지역에 그러한 산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에 또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대상이고 여행객들에겐 휴식을 제공하는 피서지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생계터전이 되는 바다. 부산 바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 부산만의 역동적인 바다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며 그 매력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골든오션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부산이 적극 준비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